추정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요 추정 단원은 추출하고 추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떤 걸 하는 건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 처음 거 팅팅 팅팅, 그렇죠? 전수조사는 다 조사하는 거, 그렇죠? 표본조사는 얼만큼 뽑아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뽑아서. 모집단은 그럼 다 조사할 때 그 다가 되는 거. 어미 못자죠, 모집단. 표본은 거기서 뽑은 거. 그렇지? 이미 추출은 어느 한쪽만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추출되는 확률이 같도록 추출. 그러니까 랜덤 추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저쪽에서 편향되지 않게 뽑겠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이 나와도 그냥 여기서는 보건 추출로 생각하겠다. 비보건 추출은 좀 공식이 애매하고 어렵고 잘 느낌상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뭘 하는 건지 보자면요. 여러분들이 모집단, 전체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집단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집단이 있으면 거기에 모평균과 모분산과 모표준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모집단이 뭐냐면 지금까지 통계 전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에 대한 조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몇 개만 뽑아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다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 다 조사해서 몇 개가 있으니까 확률이 얼마고 그래서 평균이 얼마고 그런 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가 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단원 전까지 배웠던 거, 했던 거는 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체 다 조사해서 전체 다 중에 몇 개가 얼마니까 이렇게 해서 평균이 뭐 나오고 이런 거 했다는 게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라서 지금까지 했던 거랑 용어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몇 개만 표본을 뽑아서 거기서 표본 평균, 표본들을 평균 내겠다. x1, x2에서 n개를 뽑았으면 그렇게 표본들을 평균 내고, 그렇죠? 그럼 그 표본 평균에 대해서 혹은 그 표본들, 이런 표본들에 대해서 분산을 구하는 게 바로 표본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본 분산과 표준 편차는 조금 계산이 조금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 표본 분산은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n이 아니고 n-1로 나눠서, 그렇죠? 이렇게 평균과 차이를 가지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n이 아니고 n-1로 나누는 이유는 모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자, 요거를 수학적으로 따지려면 엄밀합니다. 굉장히 엄밀하고 그래서 수능이나 내신에 나오지 않고요. 만약에 나온다 해도 나중에 이렇게 계산을 n이 아니고 n-1을 평균과 변량의 차이, 즉 편차의 제곱의 합을 n이 아니고 n-로 나누는 것만 계산하면 되고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아니라 오히려 저 많은 표본 평균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거, 그것에 대해서 분산을 내는 거, 그것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내는 것에 더 중점을 둡니다. 자, 왜냐, 이 표본 평균은 각각이 너무 편향적일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있고 큰 수도 있어서 각각 자체에 너무 조금 뽑은 표본의 크기에 각각의 편향된 자료라 이거 하나하나보다는 어떻게 해요? 요거 자체를 다시 다 모아서 평균 내고 분산 내고 표준 편차 낸 게 대표값으로서 더 유의미하다 해서 이쪽을 더 많이 다루고요. 이쪽을 조금 더 확실히 안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표본 분산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이나 일본, 미국에서도 좀 다루는 느낌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하고 EBS나 그런 데에서도 이렇게 모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뭐 이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산만 나중에 하는 거를 심화 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바로 요쪽을 더 주의 깊게 볼 겁니다. 물론 개념 자체는 알아야 돼요. 얘네를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6개를 다 구별할 수 있어야 추정까지 완벽하게 개념에 대한 혼동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저기 위에 써있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고 얘는 저것의 양의 제곱과 같고 자, 요걸 하는 방법은 원래 각각의 뽑은 표본들이 기존의 모집단과 똑같은 분포에 대한 독립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증명 크게 하지 않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제를 통해서 요 6개의 개념을 규율해보고 그 뒤에 표준화할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그거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좋은 예가 있어요. 1357, 2468 이런 식으로 예제에는 공리사력이 나와 있고 돼 있는데 자, 이 예제를 보고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지금 1357이 각각 적힌 4개의 공이 주머니에 있는데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의 크기가 2라는 겁니다. 그렇죠? 표본의 크기가 2 그놈을 평균 낸 것을 표본 평균 x바라고 했을 때 그것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고 평균과 분산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표를 쓸 건데요. 우선 어떤 표를 할 거냐면 이렇게 표본 2개를 뽑을 거잖아요. 표본 2개에 대한 표본 평균이 나오도록 표를 좀 작성해 볼게요. 자, 1, 3, 5, 7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1, 3, 5, 7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되죠? 아유, 표를 왜 이렇게 못 그렸어? 그리고 표본 평균은 뭐라고 했죠? n분의 x1 더하기 xn까지 합이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은 표본이 크기가 2이기 때문에 2분의, 그렇죠. 예를 들어 얘는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1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2분의 4니까 2, 2분의 6이니까 3, 그렇죠. 2분의 8이니까 4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도 1 더하기 3은 4, 2 나누면 2, 3, 4, 5, 3, 4, 5, 6, 4, 5, 6, 7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보라색으로 쓴 16개가 바로 표본 평균들입니다. 표본 평균은 아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흔히들 얘를 x바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표본 평균을 바를 붙여서 이렇게 x바 3 이런 식으로 써서 얘는 x바 16까지 16개 표본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얘를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x바에 대해서 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1인 것도 있고 2인 것도 있고 3인 것도 있고 4인 것도 있고 7까지 있는 거잖아요. 5, 6, 7이 이렇게 있고 맞지? 쭉 좀 확률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1인 게 16개 중에 하나 2인 게 2개 3인 게 3개 4인 게 4개 다시 5인 게 3개 6인 게 2개 7인 게 하나에서 1이 된답니다. 자, 이게 1번인 거죠. 콜? 그렇지.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이 x바를 구하라는 거예요. 맞죠? 또 vx바를 구하라는 거고. 그럼 이 x바는 시그마 xi pi니까 얘랑 얘를 이렇게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곱해서 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실제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점점점을 쓸 수가 없겠군요. 자, 그래서 기네 맞지? 더하기 자, 16분의 그래서 1, 4, 9, 16, 15, 12, 7 하면 얼마입니까? 14, 30, 45, 57, 64 해서 4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x바에 대한 분산은 16분의 그렇죠? 1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2, 3의 제곱 곱하기 3, 4의 제곱 곱하기 4, 5의 제곱 곱하기 3, 6의 제곱 곱하기 2,
7의 제곱 곱하기 1 빼기 평균의 제곱 16분의 9 6 0 9 36 그리고 100 175 247 296 그렇죠. 빼기 16 그럼 얼마냐? 나누면 2분의 83, 24, 50, 27 빼기 16 그래서 2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 구했는데요. 자, 이거를 지금 이렇게 구하긴 했는데 우리가 진짜 구하라는 건 이겁니다. 자, 원래 우리가 모평균하고 모분산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1357이 있으니까 얘를 전수조사했다고 치면은 얘가 확률이 다 똑같아서 얘가 다 4분의 1일 거 아닙니까? 그쵸? 한 개씩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2x를 구하면 그쵸? 4분의 1, 3, 5, 7 이렇게 해서 5가 나온다는 거죠. 어? 8, 8, 16, 4가 나오죠. 4가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vx도 4분의 1, 9, 25, 49에서 마지막에 평균 제곱 빼니까 35에 80, 20, 126이니까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자, 보세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고요. 모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렇게 차이가 있죠. 보시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두 모평균을 갖고, 그렇지? 모분산이 지금 시그마 제곱일 때, 그렇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여기 2가 뭐였어? 바로 표본의 크기였잖아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개념 확장을 아까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선 이렇게 알아두자 이겁니다. 어떻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에서 바로 표본의 크기를 나눈 것과 똑같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바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때 얘를 직접적으로 앞으로 구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쉽게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를 구해서 그대로 평균을 갖다 쓰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n이나 루트 n을 나눠서 써먹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표준화를 할 때 우리가 기존에 표준화를 할 때요. 기존의 표준이 어떻게 했어요? 자, 표준할 때 x가 있었다면 정규분포를 띄고 있었을 때 표준화할 때는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으로 표준화 했었잖아요. 맞죠? 그럼 지금은 표본 평균이 모평균은 그대로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었기 때문에 표준화할 때 시그마 대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고 여기 x바 빼기 m 이렇게 표준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뽑아서 이렇게 표준화하면 이렇게 표준화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았죠? 자, 평균은 그대로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준 편차는 n이라 루트 n을 나누고 표준화도 바뀌어진 표준 편차에 따라서 표준화를 실시해라.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얘를 가지고 하는 게 낫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즉 이렇게 표를 항상 구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표를 구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 더 말하자면 예를 들어 여기서 px바가 2인 거 이렇게 구하라고 할 때도 이렇게 표를 구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표를 안 구하고 x바가 2가 나오려면 여기서 2가 나오려면 1과 3 또는 3과 1이겠구나 라고 그렇죠. 둘을 더해서 2 나누면 x바가 2가 나오겠구나 생각해서 얘가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고 얘가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2개겠구나. 그래서 16분의 2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표를 보지 않고 그렇죠. 나머지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표준을 하는 거를 더 해볼게요. 자, m이 120, 무게인데 m이 120,
표준 편차가 24일 때, 자, 36개를 추출했대요. n이 36이야. 그렇죠?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이 112 이하일 확률. 자, 우리 방금 앞에서 그렇죠? 표본 평균에 대한 적용포는 이렇게 이르기 때문에 z는 새로 바뀌어진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 빼기 m 이런 식으로 새로 바뀌어진 표준 편차에 따라서 표시가 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따로 구할 생각하지 말고 바로 가서 여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 이하를 구하게 되겠죠. 자, 그림상으로 마이너스 2 이하는 0부터 2가 0.477이니까 여기도 0.477이고 따라서 0.5에서 0.4772를 뺀 0.0228이 되겠지요. 헐? 그치? 앞에 표준화와 정규분포의 표준화와 달랐던 것은 몇 개를 뽑아서 한다는 거. 그래서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 아닌 루트 n분의 시그마 빼기 x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빼기 m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걸 미리 구해가지고 빼기도 하는데 선생님 바로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또 해볼게요. m이 400이고 표준 편차가 50이래요. 그치? 표준 평균이 존재하고요. 몇 개 뽑아서 자, x바가 390 이상이 0.88. 그치? 우선 표준화를 제대로 하고 표본 평균이니까 그것에 맞는 표준화를 실시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 부등호에 맞게 생각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표준화하면 z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해서 그치? 약분되면 z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이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그리면 어떤 얘기죠? 자, 여기 0을 기준으로 여기 0.5가 있는데 그치? 그럼 여기가 0.38이 돼야 0.88이 딱 될 것이고 자, 0.38이 1.2니까 0보다 작은 곳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n보다 큰 게 0.88 이상이란 건 뭐보다 큰 게 지금 현재 여기가 0.88이니까 그치? 0.88 이상이 되려면 그치? 지금 어떤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보다 큰 게 0.88 이상이 되려면 얘가 얘보다 작아야지 여기에서 얘보다 큰 게 0.88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루트 n이 마이너스 1.2보다 작아야 거기보다 큰 게 0.88 이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 애들이 그냥 여기 크든 작든 선생님이 그냥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 맞춰서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정수가 나왔다면은 괜찮지만 소수점이 나왔다면 얘가 이거보다 1 큰지 1 작은지 니네가 판별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느 쪽으로 부동호의 어느 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림을 그려서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이번엔 추출이 과정이 끝났고요. 추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것은 이렇게 큰 집단, 모집단이 있었을 때 어떤 걸 한 거예요? 여기서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을 추출했을 때, 여기에 성질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한 것이었고요. 지금부터 반대로 할 것은 여기서 어떤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 어떤 신뢰도로 어떤 만큼의 오차를 가지고 모집단의 모평균이 어디랑 어디 사이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치? 아까는 모집단에서 더 작은 쪽에 놈을 하느라 뭐가 얼마다라고 딱 꽂아버렸는데 지금은 더 작은 표본평균 쪽에서 실제 모평균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고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평균이 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평균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죠. 추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모평균이 몇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출구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출구조사를 가지고 모평균이 어느 정도의 오차로 얼마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지 모평균이 몇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콜?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게 그 중에서 이제 신뢰도, 신뢰 구간 이런 것들의 의미를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신뢰도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분포 곡선에서 우평균이 실제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아까 우리가 해봐서 예제 1번 해봐서 알겠지만 표본 평균은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n의 크기에 따라서 개수도 다양해지고 크기도 다양해질 수 있는데 표본 평균이 만약에 이쪽에 있었는데 그치? 여기서 신뢰 구간 따졌을 수도 있고 여기서 신뢰 구간 따질 수도 있겠죠. 아까 0도 있고 6도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따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따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렇게 추정한 신뢰 구간 안에 그렇죠? 우리가 신뢰도에 따른 뭐 신뢰도 몇 퍼센트에 따른 신뢰 구간을 추정했을 때 그 추정한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바로 모평균을 포함할 확률이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신뢰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뭐 퍼센트 뭐가 될 이렇게 확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한 하나하나의 각각의 표본 평균들로요. 표본 평균들로 우리가 신뢰 구간을 막 추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표본 평균들로 했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했을 때 모평균이 실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놈이 들어갈 확률이 바로 신뢰도라는 거예요. 그 자료에 대한 한마디로 자료에 대한 믿음이 가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자료가 실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알고 싶어하는 모평균을 포함할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료 자체가 이걸 포함할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료가 나왔을 때 그게 실제 신뢰도가 95%다. 그럼 그 95%가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 자료 자체가 95% 믿음이 갈 수 있다. 그 자료의 95%가 모평균을 포함한다. 그 자료의 구간 안에 95%가 모평균이 포함이 된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신뢰 구간은 바로 요랬을 때, 요것들은 신뢰 구간이라 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조금 더 이어서 가면, 그렇다면 이제 신뢰 구간으로 니네가, 예를 들어 니네 학교에 3학년의 학생이, 키가 10cm에서 1000cm다. 이러면 모두 거기에 들어가죠. 거기에 안 들어가는 애가 누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신뢰도는 100%예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10cm에서 1000cm다. 이게 의미가 없죠. 그러면 뭔가 뭔가 다 포함하면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으려면 웬만큼 자료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를 깎아내야 좀 유의미할까. 10cm에서 1000cm로 애들 키를 생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얘가 160에서 180 사이다 이런 정도로 하면서 안 들어간 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가 어느 정도의 확률이다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느낌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의미한 신뢰도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보통은 공무원 시험까지 합한다면 신뢰도 90% 그리고 95% 99% 하는데 보통 이제 배울 때 고등학교에서는 95, 99를 가르칩니다. 오케이? 자, 그럼 95%, 99%의 표현 방법을 볼게요. 우리가 0부터 1.96까지 표를 보면은 그쵸? 표준 전교 표현을 보면은 이게 0.475가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하면은 그치? 얘는 0.95란 말이죠. 그치? 근데 Z가 지금 어때요? 우리가 여기에 분포해서 Z는 X바이 분포는 루트 M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놈을 지금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마이너스 1.96이 이렇게 사이에 있는데 양변에 루트 M분의 시그마를 곱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맞나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양변에 X바를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지금 괄호 안에 것만 푼 거기 때문에 괄호까지 전체 완성을 시킨다면 이게 바로 0.95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선생님 말한 거 그대로죠. 뭐냐면 어떤 표본 평균들로 그렇죠.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해서 구간을 만들었을 때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포함될 확률이 바로 95%. 확률은 0.95란 얘기입니다. 실제 말 그대로 식이 써 있는데, 그래서 문제에서는 바로 어떤 거? 요 가로 안에 있는 놈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고, 그렇지? 이걸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 95%에, 그렇지? 아이고, 이걸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 얘에서 얘를 뺀 걸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죠. 빼면은 x바는 사라지고 1.96 마이너스 1.96이니까 플러스가 돼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99%는요. 그거는 0부터 z가 2.58까지 하면 이게 0.495라서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 하면 얘가 0.99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면 P x바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와 x바 더하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바로 0.99다. 즉 아까 말했듯이 어떤 표본평균들로 신뢰 구간을 추정했을 때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9%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뢰도 계수와 n과 시그마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만들었을 때 모평균이 포함될 확률이 99%다. 알겠습니까? 그림상의 느낌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95%는 실제 이렇게 가운데 그렇죠. 평균을 기준으로 그렇지? 여기가 그렇죠. 95%라는 것은 0.475 0.475에서 이렇게 해서 0.95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어떻게 99%라는 것은 실제 0.49 0.49 이렇게 돼서 여기가 0.99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이따가 신뢰도가 나와 있지 않은데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더 일반화 시킨다면 자, 신뢰도가 만약에 알파 퍼센트고 그 알파를 이루는 신뢰도 계수가 K라고 한다면 그림상으로 어떤 걸까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0이고 그치? 여기가 K일 때 여기가 200분의 알파 여기가 마이너스 K일 때 또 200분의 알파라 얘가 100분의 알파가 돼서 알파 퍼센트를 이룬다는 거고 그때 그래서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와 x바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바로 100분의 알파다.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얘에서 뺐으니까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던 거고 그래서 CL 구간 길이는 신뢰도 계수라고 K를 부릅니다. 신뢰도 계수가 클수록 표준편차가 클수록 n이 작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고 크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게 제일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뭐 따지자면 5분 안에 설명할 수도 있었겠죠.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그냥 요 구간만 설명하면 됩니다. 이 구간만. 그렇지. 이런 모양이다. 설명하면 되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 니네가.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문제 보러 갈게요. 행복고등학교 학생의 수면 시간이 나와 있고 n이 100이고요. 100명의 평균이니까 m이 아니에요. 100명 그 뽑은 놈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 6이고요. 그럼 100명의 표준 편차니까 얘는 표본 표준 편차인 아까 S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너희가 이제 질문이 생겨야죠. 분명히 지금까지 한 건 아까 그치? X바 마이너스 예를 들어 95%라면 아까 뭐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했는데 여기 시그마가 나왔잖아요. 시그마. 그치? 응? 시그마가 나왔단 말이야. 시그마. 근데 여긴 갑자기 시그마가 아니라 S를 구하고 있죠. 자, 지금 우선 구별은 됩니까? 구별? 아까 표본 평균을 배웠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였는데
아까 표본평균이 되게 여러 개 있었잖아요. 표본평균이 아까 1357, 1357 이렇게 있었잖아요. 맞죠? 그치? 그럼 여기서 얘네 둘이 뽑아서 평균 낸 게 표본평균이었고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이 둘을 가지고 분산된 게 표본분산, 표준편차 낸 게 표본표준편차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표본표준편차. 느낌이 그렇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원래 많이 한 건 표본평균의 분산이었고, 그치? 표본평균의 분산은 요 표본평균을 다 보고 평균 내서 한 거였고, 그럼 표본표준편차나 표본분산은 각각의 편향된 자료,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편향된 자료에서 각각마다 표본분산과 표본표준편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표본평균이 여러 개인 것처럼. 그래서 약간 편향적이라서 잘 쓰진 않고, 그렇지?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럼 얘는 표본표준편차인데 근데 여기는 모평균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의 표본평균을 뽑았을 때 그 표본평균에서는 그쵸? 어때요? 모표준편차는 보이지 않고 이 하나가 전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얘를 이 표본표준편차를 마치 모표준편차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전체를 바꿀 생각을 절대 하시지 마시고 전체를 바꿀 생각하지 말고 요 시그마 자리에만 s를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니네가 잘못 보고 얘를 모표준 편차라고 봤어도 괜찮다고요. 여기다 그냥 쓰라고. 이해돼? 그냥 얘는 지금 확실하게 100명을 뽑아서 마련한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표본 표준 편차란 말입니다. 각각의 표본들로 마련한. 하지만 얘는 모표준 편차랑 그냥 같다고 생각하고 풀라 이겁니다. 오케이? 보통 30 이상일 때 이렇게 성립할 텐데 너희에게 30 밑에는 나오지 않아요. 30 밑에로 가면은 정규분포가 아니고 자유도 t-1인 뭐죠? t분포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그건 배우지 않아서 안 나오고요. 항상 3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바로 요 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가 나오면 그냥 같다고 생각하고 요 자리에만 저걸 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헷갈리죠? 하지만 대입만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조심할 건 지금 여기 95%가 1.96이라고 나오고 99%가 2.58이라고 나오는데 가끔은 계산을 위해서 얘를 2나 뭐 3으로 혹은 2.6으로 바꿔 쓰면 그것에 맞게 이런 것도 바꿔 써야 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로그 2도 0.3010인 거를 알고 있었으나 그치? 보통 계산해서 0.3으로 하자 하면 그걸 따랐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린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5%는 1.96 갖다 쓰시고 99%는 2.58 갖다 쓰시면 얘는 x바 마이너스 1.96 x바가 뭐죠? 6이죠. 1번 답은 6 마이너스 1.96 10분의 1 그렇죠? 6 플러스 1.96 10분의 1 하니까 0.196을 빼고 더하기네요. 0.196 0.196을 빼고 더하고 빼라 그렇죠? 그럼 4 0 8 5 그렇죠? 5.804랑 6.196 사이다. 이렇게 풀라는 겁니다. 걸? 2번도 이런 식으로 하면 6 마이너스 2.58 10분의 1 6 플러스 2.58 10분의 1 해서 6.258과 5.247 이렇게 맞죠? 풀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계산이에요. 이 가로 안에 이것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내 구간이 되겠다 이거죠. 실내 구간이 되겠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실내 구간이 나왔을 때 실내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이 좀 중요해요. 지금 실내도 60%라고 하잖아요. 60%는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가 0.3, 여기가 0.3 이렇게 가운데 기준으로 여기가 60%를 말하겠죠. 그치? 그럼 60%는 여기 0.3이 있기 때문에 여기 0.84라는 거죠. 0.84. 걸? 그럼 그렇게 추정한 실내 길이 L이란 건 L은 아까 2 곱하기 K가 그럼 0.84죠? 0.8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모르는 n 시그마인데 나머지는 일정한 채 얘가 3L로 늘었다 하면 그렇지? 2 곱하기 실내도 개수가 얼만큼 변했을 것인가 왜 나머지는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3배가 되면 얘가 3배가 되니까 얘가 바로 뭐야? 2.52가 되죠. 그치? 2.52가 된다는 건 뭐가 있죠? 이렇게 구간이 여기가 2.52가 된다는 거니까. 그치? 그럼 신뢰도 개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2.52가 되면 2.52가 0.49니까 0.49니까 얘는 확률이 0.98, 즉 신뢰도로는 98%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예년에 비해, 예년이라고 할까요? 몇 년 전은 모비율까지도 안 됐고 다 사라지고 이렇게 무평균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구했습니다. 자, 의미와 개념을 요번엔 딴 때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다음은 다 대입하는 느낌이니까 쉬울 겁니다. 여기까지 풀겠습니다.